그래서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가면 당연히 아는 건데 지금은 이런 걸 알면 문제가 좀 부드러워지는데 뭐가 있냐면 구리가 중성일 때가 있고 양이온일 때가 있고 산화구리일 때 색이 다 달라요.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으면 얘가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구리가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무슨 색을 띠요?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일 때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꽃 중에서 겉불꽃일 때랑 속불꽃일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어지고요. 속불꽃일 때는 그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되어집니다. 즉 얘를 색깔로 따진다면 얘가 붉은색이었던 아이가 검은색으로,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구리, 산화구리, 구리, 이온 이런 말을 안 쓰고 문제상에 색깔로 얘기해줘. 뭐라고 하냐면 얘가 갑자기 푸른색이 옅어졌다, 뭐 검은색이 진해졌다, 뭐 붉은색이 옅어졌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붉은색이 옅어졌어? 아, 붉은색은 중성인 구리였는데 아, 얘가 변하고 있구나. 변할 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색깔로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낯설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 스스로가 느껴져. 무슨 색깔이었지? 이렇게 근데 그 색깔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나와. 느껴야 돼. 그냥 내가 외워 이거보다는 한번 건성을 외웠다 까먹은 다음에 문제 풀면서 외우는 게 편하겠구나 라는 말을 쓰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석회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개념의 팁이야. 석회수 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오잖아. 그러면 조건반사처럼 어떻게 하면 되잖아. 이산화탄소 검출에 사용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석회수의 공식 명칭은 뭐냐면 수산화 칼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석회수, 얘는 수용액 상태라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입니다. 어큐어리얼스 솔루션인데 화학식을 쓰면 CaOH2 수산화 칼슘이로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물 속에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느냐면 CaE+에다가 두 개의 OH-인 상태로 이 수산화 칼슘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 이산화탄소가 쩡 하고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요 아이를 살짝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은 아이인지 보여줄게요. 얘는 OH-가 몇 개?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걸 다시 표현해 볼게. 이 말의 뜻은 산소가 E-에다가 H+인 상태가 결합돼서 E-에 1+니까 전체 값은 1-겠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합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알려고 하지 말고, 어렵다 이러지 말고,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풀면서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시면 더 탄탄하게 외워져요. 그런데 얘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렇게 된 아이가 얘가 이렇게 이 수산화 이온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될까? H가 두 개인데 물이 돼버리죠. 그리고 남는 거 보자. 여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죠? 얘가 합쳐서 물이 됐죠? 요로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CO2에 산소 하나 받았으니까 CO3잖아. 왜 저거 빠져? 지금 밖에 비 오니? 스펙? 스펙? 이게 이 분필이 탄소가루라서 이게 수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막 분필이 시도 때도 없이 부러지거나 분필이 약할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분필 안에는 이렇게 공극이라고 해서 탄소 가루 사이에 구멍들이 좀 나 있거든.
근데 공기 중에 습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있게 되거든. 수증기가 여기 파고 들어가요. 그럼 눅눅해지면서 잘 부러집니다. 아, 혹시 나온 김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제비가 낮게 날면 하루 이틀 뒤에 비 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햇물이나 달물이 있으면 비 온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 그래요. 모를 수 있어. 모르고 살자.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CO2에 O가 붙었으니까 CO3인데 E-가 있으니까 E-가 된 거겠죠?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요 세 아이가 남네.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그리고 봤더니 E 플러스고 E-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이 이렇게 둘이 E 플러스에 E-가 되니까 CaCO3가 되면서 얘가 아까는 계속 이온 상태로 있었지만 얘는 어떻게 돼? S, 솔리드, 고체가 돼버립니다. 고체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해서 이 고체가 된 이 탄산 써볼게. 탄산 칼슘 같은 말로는 여기서는 요 아이는 석회수라고 했죠. 얘는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체 석회석 때문에 어떻게 돼? 물이 뿌옇게 보이는 건 얘 고체가 돼서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화학식을 다시 써볼게. C 그대들이 밑에다 써주셔야 돼요. 수산화 칼슘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이 생기면서 얘가 석회석으로 되어지고 얘가 고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떻게 돼? 뿌옇게. 그럼 얘는 무슨 색이에요? 얘는 투명한 색깔이에요. 물속에 녹았기 때문에 투명한데 이 이산화탄소가 첨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뿌옇게 돼서 아 얘가 이런 거지. 석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그럼 이산화탄소를 넣어주잖아. 그럼 얘가 뿌옇게 변했대. 아 이걸 통해서 CO2 이산화탄소 물질인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검출법에 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길었는데 이건 보조 자료인 거고 얘를 결론은 지우개 여기 어디 가서 지우개. 결론은 이건 거지. 여기에서 결론은 이거 하나야. 석회수에다가 물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옇게 변해서 검출법에 이용돼요. 뭐 이 과정을 잘 내는 경우는 별로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그냥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구나라는 거 정도. 오케이 필기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끊고.